자, 네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 번째 썰 이번엔 친구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. 이것도 뭐 짧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 뭐 친구 뭐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연락을 주고받는 친구가 있을 겁니다. 근데 성인이 되면서 이 친구 관계가 이제 깨지는 경우가 은근히 있어요. 있는데 여러분들 뭐 나이 먹어서는 새로운 친구를 사기 힘들잖아요, 다들. 새로운 인간관계 형성하기 힘든데 그러면 기존에 있는 이제 친구 관계라도 유지를 잘해야 될 거 아닙니까?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친구를 소중하게 생각한다면 해줘야 하는 것들을 한번 얘기해 보고자 합니다. 예. 저도 친구가 많진 않아요. 많진 않지만 그 소수의 친구와의 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있어요. 예. 아직까지 별탈 없이 유지하고 있는데 제가 했던 방법을 한번 얘기해 보고자 합니다. 물론 이 방법이라는 게뭐 100% 맞다, 이렇게 하면 뭐 안 깨진다, 이건 절대 아닙니다. 근데 이렇게 하니까 관계가 유지가 되더라고 느끼는 부분을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는 거고, 그 책에서 제가 봤던 것도 있기 때문에 그 의견 이제 책의 내용하고 제 경험칙을 이제 종합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얘기해 주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친구를 소중하게 생각한다면 해줘야 하는 것들. 저는 있잖아요. 친구 관계에서 뭐 손절하거나 손절 당한 이유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뭐가 있냐 하면 돈 부탁을 한다거나 아니면 뭐 친구끼리 동업을 한다거나 아니면 서로 간의 자존심에 상처를 주거나 아니면 뭐 전화 연락을 안 해서 서로가 서운해지는 경우, 보통 이런 것 때문에 관계가 깨진다고 생각합니다. 제가 겪어보니까. 여러분들은 어떨지 모르겠어요. 보통 친구끼리 괜히 돈 빌려주고 했는데 돈 못 받아가지고, 아니면 친구끼리 어떤 뭐 장사 같이 하자 해가지고 같이 했는데 서로 안 돼가지고, 아니면 서로 간에 이제 만나는데 뭐 네가 어떻고 내가 어떻고 하면서 아픈데 자꾸 긁고 신경 긁고 상처를 내가지고 뭐 참다 못해 뭐 욕짓거리 하면 싸웠다거나, 아니면 뭐 연락을 했는데 바빠가 연락을 이제 안 받는 거 씹는 경우, 뭐 이런 것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손절을 하는 것 같아요. 그냥 관계가 끝나는 것 같아요. 자, 그래서 친구 관계를 뭐 정말 별로 좋은 친구가 아니라면 뭐 끝내는 게 맞긴 하지만, 그래도 정말 필요한 친구다, 이 친구는 나중에 시간이 가서도 5년 10년 뒤에도 계속 연락을 하고 만나고 싶다, 그러면 여기에 있는 걸 안 하면 돼요.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거, 도부타 동업, 서로 간에 자존심에 상처를 주거나 전화 연락 안 하는 거, 요거를 반대로 하면 되는 거야. 그럼 어떻게 하냐? 첫 번째는 동거래를 안 하면 됩니다. 동거래. 저는 살면서 여지껏 친구끼리 동거래를 해본 것 자체가 없어요. 역사가 없어요. 근데 저는 이걸 뭐 자랑스럽게 얘기하고 싶어요. 왜냐하면 적어도 누군가한테 금전적으로 손해는 안 끼쳤어요. 보통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, 아예 친구끼리 뭐 동거래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? 돈 필요하면 빌려줄 수도 있죠,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, 글쎄요, 전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나중에 커가지고 그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케이스를 난 본 적이 없어요. 보통 이제 동관계 했던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서 깨질 경우가 많은데, 돈을 빌려줬는데 못 받았다거나 아니면 돈을 빌렸는데 안 갚거나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. 오히려 가까운 사람이 있어도 돈 거래하면 더 안 갚습니다. 예. 은행에서 돈 거래한 거는 갚아요. 왜냐? 은행에서는 추심을 하니까. 근데 가까운 사람끼리 돈 빌리는 거는 이자도 안 붙고 이제 가까운 사이니까 돈 얘기를 잘 못하잖아요. 돈 달라는 얘기 못하니까 오히려 이거를 고의적으로 안 가는 경우도 발생하고,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의상하면서 서로 간의 어떤 그런 신뢰가 깨지면서 관계가 끝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. 그래서
여러분의 친구가 소중하다면 돈 빌려달라는 얘기는 안 하는 게 맞습니다. 그래야 그 관계를 유지할 수 있어요. 자, 그리고 두 번째는 자, 친구끼리 동업하거나 같이 일하지 않습니다. 원어플님 어서오세요. 반갑습니다. 아, 원어플님 이거 펀딩이 필요한 주제인데 늦게 오셨네. 반갑습니다. 예. 보통 젊을 때 잘 모를 때는 뭐 친구끼리 같이 뭐 사업 같이 한다거나 아니면 같은 직장에서 일한다거나 이런 걸 좋아할 수도 있어요. 왜냐하면 친구끼리 같이 일하면 뭔가 재밌을 것 같고 왠지 서로 뭐 상관관계가 없으니까 더 좋을 것 같은데 오히려 이게 자충수가 됩니다. 좌충수가 돼요. 제가 여지껏 살면서 친구끼리 동업해가지고 잘된 케이스를 본 적이 없어요. 본 적이 없어. 왜냐하면 이 동업이라는 게 사업이잖아요. 사업은 사적인 관계지. 그러니까 공적인 관계, 공적. 동업하면 대표가 있어야 되는 대표가 또 한 명이잖아요. 공동대표가 될 수도 있겠지만 대표가 이제 사장이 한 명 돼야 되는데 그럼 사장이 되면 그 밑에 직원 들어가잖아요. 친구 관계가 동등한 입장인데 동업을 하게 되면 공적 관계죠. 공적 관계에서는 상관관계가 발생을 하잖아요. 같은 친구 사이라도 한 명은 고용주가 되고 한 명은 고용자가 돼요. 그러면 이제 일의 업무 분담에 대한 문제가 분명히 발생을 해요. 우리가 일반 직장 다닐 때처럼 이렇게 깔끔하게 끝나지가 않아요. 이거 가지고 굉장히 뭐 네가 사장이면 다냐? 넌 일 안 하냐? 뭐 이런 식으로 업무 분담이 안 돼요.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싸우고 파토나는 경우가 많아요. 아니면 똑같이 뭐 일을 해가지고 뭐 돈 이제 뭐 자영 같은 거 장사하는 거 같은 경우에 같이 뭐 친구끼리 하잖아요. 그러면 나는 음식을 하고 너무 배달하잖아. 그러면 이게 밸런스가 안 맞아요. 한 명이 막 두 사람 몫을 한다거나 아니면 한 명이 일을 그리친다거나 뭐 그런 경우 진짜 많아요. 그래서 안 하는 게 맞습니다. 그리고 회사도 웬만하면 친구끼리 같이 안 가는 게 맞아요. 불편한 일이 많이 생겨요. 좋은 일보다는. 특히 여러분 그런 거 하시는 거 비추할게. 내가 다닌 회사가 있는데 친구 한 녀석이 놀고 있어요. 그래 안타까워가지고 내가 다닌 회사에 집어넣어줬어요. 집어넣어줬는데 잘하는 케이스가 드물어요. 예전에 한번 고민 사연이 기억이 나네요. 사연자분이 이제 아파트 쪽에 일을 하시는데 아파트 관리사무소 일을 하시는데 친구가 한 명 있는데 그 친구가 경찰 공무원 시험을 오랫동안 준비했는데 연거푸 떨어졌어요. 그래서 더 이상 이렇게 공무원 시험 보다가는 이제 폐인 되겠다 싶어가지고 친구가 그 자기가 다니는 회사에 아는 사람이 있는데 좀 소개시켜줘도 되냐고 해가지고 데리고 와가지고 면접 보고 난 다음에 넣어줬어요. 얼마나 고마운 친구입니까? 얼마나. 네. 정말 얼마나 고마운 친구예요. 그런 친구가 없잖아요. 그럼 정말 감사하다 얘기하고 정말 열심히 해야 될 거 아니에요. 근데 열심히 하긴커녕 동료들하고 트러블을 일으키고 자꾸 문제를 일으키는 거 트러블 메이커를. 그 실제 사연입니다. 예전에 있었어요. 근데 이런 일이 그분만 얘기가 아니라 생각보다 많아. 그러니까 뭐 친구 믿고 까분다거나 아니면 이제 좀 회사의 기본적 체계를 무시한다거나 그런 일이 생겨요. 그래서 저는 친구 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싶으면 뭐 절대 동업을 일을 같이 하거나 사업을 같이 하지 마세요. 자, 그리고 세 번째. 서로 간에 자존심에 금이 가게 하거나 무시하는 말은 삼가 것을 추천드립니다. 특히 여러분 친구끼리 더 말 조심을 해야 돼. 아, 용서받지 못한 자요. 그렇죠. 친구끼리 더 말 조심해야 돼. 성인 되면. 오히려 있잖아요. 이렇게 생각하면 친구가 어렸을 때부터 쭉 같이 봐왔기 때문에 커서도 이해해 주겠지라는 생각을 버려야 돼요. 성인 되고 하면
말 못할 일도 있고 서로 좀 사회생활하면 어려운 것도 있잖아. 그럼 서로 이해해줘야 돼. 이해해주고 받아줘야 되지. 그걸 가지고 막 건드리고 하잖아요. 뭐 약 올리고 하잖아. 그거 절대 친구가 아니에요. 근데 보통 이런 경우 많아요. 어렸을 때부터 친하게 지내기 때문에 뭔가 만만하게 생각한다거나 자기가 뭔가 앞서 나가면 그 친구를 뭔가 좀 기만한다거나 얕잡아 본다거나 공격하는 대상이 돼요.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깨지는 경우가 많아요. 내가 잘 나가도 내가 좀 잘 되더라도 뭐 상대방 그 친구가 좀 힘들고 뭐 어려운 일 하더라도 존경해주고 이해해줘야 돼요. 야 그래도 너 대단하다 그래도 나 같으면 그러지 못할 것 같은데 사람의 직업이 기철이 뭐가 있뇨? 뭐 돈 많이 벌고 적게 벌고 다 똑같은 일이지 뭐. 근데 뭐 자기가 좀 잘 나간다 자기가 좀 뭐 좋은 데 들어갔다 하면 막 친구한테 자랑하고 막 무시하고 니 그딴 거 왜 하냐 하면서 저도 그런 경우 있었거든요. 공장이 세나니까 왜 그런 거 왜 하냐 하면서 아니 뭐 난 이거 하고 싶어서 하냐고. 아니 먹고 살려면 해야지 이거라도 해야죠. 안 그렇습니까? 근데 뭐 내가 한 일을 굉장히 하찮게 여긴다거나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 거야. 나는 그래도 여기서 어떻게 좀 만족하며 다니고 있는데 그럼 그 친구를 과연 내가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을까요? 계속 만나야 될 필요성을 있을까? 얘 만나면 계속 스트레스 받고 열받고 어? 내 소중함으로 자꾸 스케치 내는데 만날 필요가 있을까요? 만날 이유가 없는 거야. 그래서 우리가 뭐 친구끼리 만났을 때 서로의 직업에 대해서 함부로 거들이다거나 무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. 절대로. 상대방이 내보다 보수가 좁고 더 힘든 일을 하거나 좀 안 좋은 일을 하더라도 존중해줘야 됩니다. 근데 이 친구 관계에서 이게 잘 안 돼요, 여러분. 생각보다. 오히려 더 깔분다고 무시해요. 일반 사회에서 만난 사람들보다 더 무시해. 네가 그러니까 이거밖에 안 되는 거라 하면서 네가 이러니까 뭐 이런 일만 하니까 자꾸 장가 못 가고 혼자 사는 거라 하면 이렇게 이런 얘기를 해. 그러니까 오히려 친구라는 사람이 더 상처를 줘요. 이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. 이런 말을 계속 주기적으로 하는데 과연 나중에 가서 또 볼 수 있냐 말이죠. 험한 꼴 안 당하면 다행이라는 거지. 정말 중요한 얘기입니다. 자, 그리고 네 번째는 음, 꾸준하게 연락을 주고받아야 됩니다. 그러니까 뭐 자주 뭐 A처럼 뭐 하루에 한 번 전화가 아니라 뭐 한 달에 한두 번 정도는 연락을 좀 주고받으면서 근황 같은 거 주고받고 해야 되는 거죠. 오히려 성인이 되고 나면 친구끼리 자주 보면 또 할 게 없어요. 할 얘기도 없고. 그래서 뭐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뭐 전화 오면 뭐 요즘에 뭐 잘 지내냐? 너 일하는 데는 어떠냐? 너 거기 뭐 동네는 뭐 확진자 많이 안 나왔냐? 뭐 이렇게 얘기 주고받으면 그것만으로도 상대방한테 굉장히 큰 힘이 됩니다. 내가 힘들어도 누구한테 연락할 사람이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별로 대단한 게 아니라 생각할 수 있지만 나이 먹으니까 그게 정말 소중하더라고요. 자주는 아니지만 한 번씩 연락 와서 건강히 잘 있다는 소식을 들으면 나를 위안이 되더라고요. 그래서 이 네 가지만 하면 뭐 특별한 케이스가 아니라는 계속 관계가 유지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저는 이렇게 해서 그래도 계속 이제 친구들 몇 명, 그러니까 많은 친구는 아니고 한 세네 명 정도 유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제가 나이가 먹어보니까 친구가 많이 필요하지가 않아요. 뭐 한 명도 없어도 상관없긴 한데 그래도 이렇게 서로의 근황을 물어보고 서로의 직업이나 그 가치를 존중해 줄 수 있는 사람, 그런 사람이 한두 명만 있으면 정말 큰 힘이 되더라고요. 그래서 여러분들도 뭐 모든 친구 관계 다 잡으려고 하지 마시고 정말 필요한 친구가 있으면 이 친구를 어떻게 해서든 계속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다. 뭐 지금뿐만 아니라 나중에도 서로 이렇게 좋은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싶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예, 지금 제가 말한 네 가지 꼭 지키시고 실천해 나간다면
좋은 친구로 남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 친구를 소중하게 생각한다면 이거 네 가지 한번 꼭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. 자, 이상으로 네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